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식입니다.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바로 여기 11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실적 분석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사전적으로 분석해서 공유드려 왔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만큼 선행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빅테크들을 지칭하는 Magnificent 7의 어닝 퍼시어의 성장률 흐름을 보시면은 202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23년의 실적은 2022년 대비해서 40% 정도 올랐고 2024년의 실적은 23년 대비해서 23.45%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로 굉장히 강력한 어닝 퍼시어의 성장률을 빅테크들은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빅테크들의 2024년 어닝 퍼시어의 성장률은 20% 이상대로 굉장히 높지만 그와 반대로 S&P 500의 전체 어닝 퍼시어 성장률은 이렇게 10.46%로 빅테크의 절반 정도이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10.80%에서 10.46%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S&P 500의 493개 기업들은 특별히 주가의 흐름이 강하지 않은 데 반해서 약 99%의 헤지펀드들이 주워 담은 빅테크들은 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빅테크가 2014년 어닝 퍼시어의 수익률 23% 정도로 가리키고 있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빅테크들의 어닝 퍼시어 가이던스들을 각각 선행 분석해드렸습니다만 아마존의 경우는 32.19%에서 13.76%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메타의 경우는 13.94%에서 10.39%로, 구글의 경우는 3.45%에서 1.29%, 마이크로소프트는 2.89%에서 2.68%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애플은 0.67%에서 마이너스 1.30%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경우는 마이너스 19.50%에서 마이너스 10.8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은 하향 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중에서도 Magnificent 7 전체 실적이 여전히 20% 이상 넘는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139.33%에서 190.99%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을 돌파해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굉장히 훌륭한 가이던스까지 보여준다면은 Magnificent 7의 성장률은 물론 S&P 500의 성장률 또한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 또는 가이던스 둘 중에 하나라도 못 지켜진다면은 다른 빅테크들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빅테크들의 전체 어닝 퍼시어의 성장률은 물론 S&P 500의 성장률 또한 하향 조정받게 됩니다. 여기 아래서부터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이나마 선행 분석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하는 부분으로 저희 멤버십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와 구글, 애플과 그리고 테슬라를 미리 선행 분석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옵션 포지셔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장후의 흐름을 맞추었고 심지어 제가 가장 최근 7월달에 엔비디아의 어닝 경우는 잊지 못하는 게 그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약 8에서 10% 정도 올랐었는데 그날 당일 밤에 제가 분석한 대로 옵션 포지션들이 녹아내림에 따라서 주가 또한 이렇게 함께 녹아내리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댓글로 무진한 조롱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욕이 더 이상 달리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그냥 후행 분석이나 하지 선행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멤버십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에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옵션 관점 등을 지상으로 해서 공유를 드려 나왔습니다. 참고로 11월 달까지만 네이버 측에서 반값 할인을 지원해주는 만큼 10일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경우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지금 PE 멀티플로 53배를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41%로 41%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53배의 PE 멀티플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41.71%라는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2023년에는 2022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223%, 56%, 18%로 굉장히 높게 가이던스가 측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던스가 높게 측정되고 있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나 이것을 반대로 돌려서 본다면은 만약 엔비디아가 순이익 기준에서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해주지 못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40.71%라는 순이익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되고요.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 53배라는 PE 멀티플은 적정 배수였다가 순식간에 고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평가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주식은 조정을 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만약에 순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223%가 아니라 이처럼 18%에 따른 성장률이었다면은 제가 조금은 안심했을 것이지만 과연 엔비디아가 223%라는 수익 성장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바이며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도 여기 충분히 보인 것 같이 54.69%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바라보되 훨씬 저평가인 28배 프라이스 오시프의 멀티플을 보여주는 보잉 쪽에다가 포지셔닝을 더 많이 해둠으로써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의 비중을 높게 실어서 장기 투자하는 쪽을 더 선호하겠습니다. 잠깐 딴 데로 새버렸는데요.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와서 4일 전쯤에 탄센트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탄센트가 엔비디아의 H800 칩을 미국에서의 제재가 잡히기 전에 사재기를 미리 해서 재고를 충분히 잡아놓았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탄센트를 비롯해서 다른 중국 기업들이 미리 사재기를 해두었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목표치를 돌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재기를 미리 해두었다는 것은 당분간 오더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매크로를 간단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크로를 보고 장기적인 흐름을 참고하는 이유는 거시경제의 흐름이 기업들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CPI이고요. 하얀색은 바로 매출액 성장률인데요.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매출액 성장률도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은 매출액 성장률 또한 낮아진다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높아지면은 기업들이 그 물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이니 실적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CPI가 3.2% 떨어진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올라가고자 하는데 CPI가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매출 성장률은 CPI의 흐름과 함께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는 2014년 어닝 per share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공유해 드렸고요. CPI가 떨어짐에 따라서 매출 성장률 또한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이백 밖에는 없습니다. 어닝 per share라는 것이 순이익을 발행된 주식의 양으로 나누는 것이고 바이백의 여부에 따라서 발행된 주식의 양이 줄느냐 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바이백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흐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본다는 것은 일정한 현금을 항상 갖고 있겠다는 말이지 숏을 치거나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인 것 같이 저평가 종목을 대상으로 꾸준히 대응을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갈 계획으로 자세한 부분들은 멤버십분 대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